박희락 교수입니다.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바뀌고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북한이 1호 전투국무체계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일촉즉발의 사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아무리 불안해도 전혀 동요되지 않으면서 입만 계속 살아 움직이는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자칭 대북 전문가,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비 대북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여정의 위상을 내세우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처럼 북한의 의도를 망설임 없이 자신감 있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그렇게 자신을 갖는 걸까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어 있는 국가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정보는 거의 유출되지 않는데 말이죠. 이 기회에 우리는 이들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실제 아는 것은 전혀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관에 따라 말하는 허풍쟁이고 사이비 전문가, 북한 문제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들을 없앨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정보를 통하여 분석하거나 전망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같은 고수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의도로 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맞출 수 있고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라는 말만 듣고도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남한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북한의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국정원의 자료가 어떠니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느냐 하는 사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척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점쟁이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둘째,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북한 편을 듭니다.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역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말이죠.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북한은 이유가 있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북한 사람보다 더욱 충실하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을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종교와 같습니다. 믿어야 하는 대상인지 따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같지 않나요? 셋째,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것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미국 탓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남한의 모든 일은 미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반미를 해야 남북 통일도 되고 남한 문제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당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국인들을 좋아하고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어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나요? 넷째, 그들은 북한의 발언, 사건 등을 그들 주장의 근거로 장황하게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그들이 무척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고 나 북한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숫자도 자주 사용하여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들은 팩트라고 말합니다. 팩트에 의해서 북한을 판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듣는 사람은 수긍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자료 대부분이 근거 없고 과장된 것이고 팩트가 아닙니다. 다섯째, 사이비 북한 전문가의 가장 걱정스러운 특징은 우리나라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고 이를 억제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전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북한의 모든 의도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식이나 손자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 자식이나 손자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듯이 남북 간의 경쟁 상황을 아무런 감정적 동료 없이 설명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들이 남한 국민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들이 북한의 관리들과 논쟁을 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동해안에 가서 할 일도 없는 상태에서 피신해 있다는 비난도 나올 것 같아서 미사일 부대께 한번 쏴보라우 라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합시다. 당시에 이 말을 똑똑히 듣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아는 북한적 인사가 바로 망명했다고 합시다. 이 망명 인사가 자기가 듣고 본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도 우리 사이비 북한 전문가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고도의 전략하에서 미래의 몇 수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포석과 저러한 의도로 미사일을 쏘겠다고 설명하고 그 북한 망명 인사를 오히려 무식하다고 비난할 겁니다. 서울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사실 국내 지식인들 대부분이 이 사이비 북한 전문가들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가만히 앉아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정세와 각국의 의도와 전략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들도 사이비 북한 전문가 동일하게 정보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의 의중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들 역시 제3자 입장에서 한국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만이 아는 특이한 발언, 사건 등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사이비 북한 전문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척 보면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컴퓨터는 모두 586 정도로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286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일본 수상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이 없는 게 한국 사회라고. 시청자 여러분, 기분 상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면 안보에 관한 책부터 읽으십시오. 충분한 지식이 갖추어져야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특히 사이비 북한 전문가, 사이비 학자, 사이비 정치인들을 걸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와 점쟁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병을 낫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